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의 정치를 꾸미고 있죠. 자, 그 주인공 김종민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야가 이제 거의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예. 누더기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그러니까 애초에 재정 취지에서 지금 후퇴를 해도 너무 심하게 후퇴하고 있는 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이제 오늘 소위를 다시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영계 또 기업계 쪽에서 주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안의 소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저도 이 소위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라 예. 이 개별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새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다는 이런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초기에 예상되는 그 어떤 부작용들, 특히 소상공인 관련된 문제라든가 네. 위헌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지 않을 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위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중대재해 기업 말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도 대상에서 10인 미만 연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는 전부 다 또 제외를 해버리고, 예.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 시행해 나가면서 그 지금 이게 제외됐던 대상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또 이제 입법이 보완 입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하여간 일단 아직은 이제 소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예. 조금 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7일이고 내일이 8일 이제 그 회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일 그냥 처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내일은 처리를 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면 얘기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네. 완전히 끝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이야기입니까? 끝난 얘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할 생각을 완전히 접은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개별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밝히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우리 당의 지도부의 기본 입장은 예.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면이 검토가 된다면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정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낙연 대표님도 그런 당의 기본적인 방침 위에서 뭐 어떤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조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예.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접근법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사면하는 게 아니라 형 집행정지로 일단 풀어주는 것만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청와대가 지금 그 검토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보도를 내놨는데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 식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거는 이제 뭐 누가 개인적으로 그런 구상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누가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예. 그 책임 있는 단위나 어떤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의원 그러니까 차원에서는 금시초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사면 여부에 대한 예. 방침과 국민들의 어떤 여론 내지는 공감대 이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디테일한 사면 절차를 논의한다는 게 그 사리에 맞질 않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제 언론의 관심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와는 또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언급이 있느냐가 이제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질문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원칙적인 답변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점. 네. 사실 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두 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는 게 그 원인이나 사유를 떠나서 국민들 전체로 볼 때 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게 또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네. 또 우리가 그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적용이 안 되게 된다면 또 국가 운영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점들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뭐 사면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겠다 또는 뭐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검토 답변을 하시기는 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도 하고 했으니까 혹시 검토가 됐는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률을 위반해서 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지만 네. 헌법을 위반한 죄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 결정의 어떤 근거 가운데 하나가 지금 헌법 위반이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 실무 제요라고 하는 걸 보면 네. 탄핵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해석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설령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탄핵받은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혹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뭐 그런 식의 자세한 논의가 될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일단. 그래요? 사면을 예. 구체적인 검토하는 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런 검토가 될 텐데 네. 사면 자체가 뭐 검토 대상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 당장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검토는 지금 맞지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일반론적으로 우리 헌법상의 규정상으로는 예. 탄핵 심판에 대한 사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탄핵 심판 자체는 사면 대상이 아닌 게 예. 기본적으로 이건 대통령직 파면이거든요. 그 탄핵 결정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다시 뒤집거나 예.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결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고 예. 단지 이제 그 탄핵 결정과 연계된 형사 그 위법행위, 형사적인 위법행위가 있잖아요. 뭐 뇌물죄라든가 네. 뭐 이런 형사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남은 형기를 감면한다든가 뭐 복권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사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논란거리인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런 형사적인 처벌은 탄핵 결정에 준하는 결정이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점에 질문드린 대해서는 좀 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경계를 딱 구분짓기 여기까지는 그러면 사면해주고 요거는 탄핵 결정과 관련되니까 사면 안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구획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사면을 그 점은- 해버리면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그 탄핵 결정 자체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하고요. 네. 탄핵 결정과 아울러서 형사적인 처벌 예. 요 부분이 사면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조용해요. 우상호 의원이 그러니까 출마 의사를 밝힌 거 외에는 아직은 없고 다만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사실상의 어떤 출마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 전부인데 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뭐 말씀 나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연말 연초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특정 현안들이 복잡한 현안들이 많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 보궐선거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박영선 장관은 출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본인이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 본인 대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당에서는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임 이야기가 계속 보도에 오르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사실 뭐 공식적으로 그 영입이 이루어지거나 추진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대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예. 마지막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정리될 때 예. 또 새로운 후보가 없느냐, 새로운 인물이 없느냐 하는 게 항상 늘 이제 관심거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도 이제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정치를 참여한다면 네. 우리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을 하시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이제 거론이 되거나 아니면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 뭐 구체적인 뭐가 진행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연말에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 네. 내용이 뭐냐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사람에 대해서만 공직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조항을 지금 없앴다라고 하는 바꿨다라고 하는 언제라도 출마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 개정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왜 바꿨습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예상돼 있는 그 정규 선거인 경우에는 네. 누구나 다 뭐 내년 4월 달에 선거를 한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당원 당규 조항에 내가 입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절차를 예상해서 밟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생긴 선거이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출마 의사가 있는데 예. 사전에 이런 준비가 안 돼서 출마를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이제 참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있어서 그건 아주 원칙적인 입장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지금 누구나 예. 이런 보궐선거에서도 자유롭게 자기가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한 거죠. 의원님께서 이번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예. 이번 당헌 당규 개정도 당연히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개정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해석을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지금 당이 접근하고 있다는 걸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당이 주도적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누구라도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 장애물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을 텐데 후자에 가깝습니다. 후자에 언론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김동연 전 부총리 영입이나 내지 그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그 영입을 염두에 두고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는요. 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기존에 우리 당에 있는 후보들이 예.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역량으로 볼 때는 최선의 역량이 이제 될 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기존 후보들이 부족해서 영입을 목적으로 어떤 기획이 이루어지거나 네. 어떤 추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누구라도 또 참여하게 되면 전체적인 판이 또 커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계속 예.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예.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말고 예.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전국민 지급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직 공식 검토까지는 아닌데 예. 어느 정도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지급 시점을 언제로 잡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지금 만약에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일종의 그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는 예.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방역 상황과 상당히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역이 좀 해결이 돼서 예. 이제는 좀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야 사실은 돈을 풀어서 경기 진작을 하지. 방역과 거리두기도 강하게 하면서 가서 뭐 좀 소비 좀 해라 하고 돈을 나눠준다는 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방역 상황과 밀접히 연동을 해서 네. 지금 이제 2월 달에 백신도 나오고 또 1월 달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거리두기 효과가 500명 이하로 한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우리 최고위원님이 심한 몸살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방송을 해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